네, 안녕하세요. 자, 이유진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 알고리즘 시리즈의 첫 단계, 라이트에 대해서 그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는요, 이 라이트라는 이름에 맞게 강의량도 10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강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국어의 출제처인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1차 예시평가, 2차 예시평가, 그리고 2025년 국가직 기출 요 3개의 시험지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유형을 내며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요거를 정리해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감히 출제 매뉴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혁신처가 직접 출제 매뉴얼을 내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래도 꽤나 친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시평가를 낼 때도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라고 영상도 공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고민들을 이제 인사혁신처에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국가직 직전에도 한 번 더 영상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60제나 되는 문제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출제 매뉴얼 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수험생들이 그냥 문제 풀어보고 느낀다고 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해 사고 발달 과정에 맞춰서 배우기 좋은 순서대로 재정렬을 해서 그래서 이 60제를 출제 매뉴얼로 만들어 여러분들께 라이트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와 교재만으로도 앞으로 학습 방법을 잡으시는 데는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 독해 좀 해 이런 분들은 이 라이트 10강만 하고도 혼자 문제풀이 교재 같은 거 쓰면서 교재로 문제풀이 하다가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약점 정도만 발췌 수강을 하셔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휘력도 다르고 문해력도 다르고 그리고 독해력, 사고력도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독하게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와 함께 트레이닝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문가와 함께 커리큘럼을 타시는 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 의존도가 높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나는 강의를 따라가는 게 맞는 사람인지 나는 어느 정도 이러한 출제 매뉴얼만 듣고 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력과 사고력 중심으로 바뀐 국어에 대한 해법 아주 간단합니다. 정확한 유형별 방법론 체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고 그리고 꾸준한 모의고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에요. 그래서 요 정확한 유형별 방법론 체화의 첫 단계가 라이트, 두 번째 단계가 코어입니다. 그 다음 약점별로 이렇게 찍먹 하면 되는 프로가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 코어 프로의 첫 단계. 라이트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거냐면요. 출제자가 무작위로 지문을 구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 맞게 문제를 낸다? 이 말도 맞지만 내고 싶은 유형은 정해져 있고요. 그 유형에 맞게 출제할 수 있도록 지문을 쓴다가 가장 정확한 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지문의 전형적인 전개 구조가 있고요. 출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이 이것을 패턴화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낯설고 어렵더라도 유형별로 훈련이 체화된 사람은 쉽게 시험장에서 일을 헤쳐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인사혁신처가 지금까지 공개한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콘텐츠 1차, 2차 예시평가와 2025년 국가직 9급 국어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시평가 1차 파란색, 예시평가 2차 녹색, 그 다음에 25년 국가직 문제 요것을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어학. 이 국어학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문법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건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말했어요. 암기형의 문법 규정 출제하지 않겠다. 독해력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국어학을 출제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국어학이라는 게 뭘까요? 크게 언어학이다라는 학문 안에
언어학은 되게 모든 언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그 언어학 중 우리나라의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국어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법이나 규정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미리 외우기에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 3개 시험지도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한 것처럼 이 부분 위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지문을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요.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쓰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선지를 이해해서 내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도 이제 독해의 한 일부로 변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응하려고 하시면 공부 범위가 너무 많아져요. 해도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국어학, 지문을 읽고 푸는 국어학에 이런 시간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학은 3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다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 알면 풀 수 있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라이트에서. 자, 그 다음에 구조독해. 자, 구조독해 문제가 또 2문제, 3문제, 2문제. 근데 이 구조독해가 별로 안 나오네 라고 우습게 여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구조독해 능력이 약하면 속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점수는 괜찮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라는 분들은 출제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구조독해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의 유형별로 어떻게 기억력을 보완하는 지문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확인 추론. 출제 비율이 어때요? 굉장히 높죠. 자, 이게 사실은 높지 않은데요 이럴 수 있지만 응용 추론이 확인 추론과 병합된 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출제 비율은 좀 더 높여 잡을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 추론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형이다, 내용 확인형이다, 일반 추론형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문을 그대로 읽어서 외워서 선지와 대응시켜야 된다. 틀린 그림 찾기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 지체가 심해지죠. 그래서 구조독해와 확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지문을 여러 번 읽지 않고 한 번에 문제를 푸느냐를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추론 부분은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안에 포함되는 유형이 많기 때문이에요. 응용 추론에 문맥적인 어휘 추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맥 자체 추론도 들어가고요. 빈칸 추론이라든가 사례 추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도 예전처럼 한자가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 어휘의 의미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 문맥 속에서 이 단어랑 무슨 단어를 바꿔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여기에 쏙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문제인데 어휘 문제 2-3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빈칸 추론이나 사례 추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화법과 작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화법, 이제 갑을병이 대화를 한다. 누구와 누구가 대화를 한다. 입장이 어떤 면이 같고 다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사실 이 의사소통 부분이 구조독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구조독해는 하나의 글에 글쓴이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글쓴이 한 명의 논지를 파악하면 그만이잖아요. 구조독해는. 근데 이 의사소통은 여러 명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각각 파악해야 돼서 구조독해의 응용형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작문 같은 경우는 글쓰기 계획이나 그리고 개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논리, 비판.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논리 쪽, 비판 추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명제 논리 이 중에 연역 논증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너무 겁을 먹으시는데 사실 아주 심플하고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지 알 수 없지만 요즘 친구들은 논리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논리학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과정 안에 있는 교과서 안에 있는 연역 논증만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의 공식만 알면 이렇게 풀리게끔 아주 쉬운 수준의 논리 추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출제 가능한 공식 같은 거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 추론. 비판 추론은 역시나 비판 추론만 공부한다고 된다기보다는 논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사례 추론까지 잘 해야 자,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의 논지를 파악해서 이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사례, 약화하는 사례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둔 유형 이름 말이에요. 이게 사고 발달 순서에 따라서 학습하기 가장 좋은 순서예요. 출제 비율별로 만약에 배운다? 그럼 응용추론 제일 먼저 배워야 되게? 하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뇌는 구조독해부터 배워야 되게 생겼어요. 아, 국어학? 국어학은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념어 미리 알면 좋으니까 자기가 따로 빼둔 거고요. 실제 독해 사고력 발달과 관련 있는 부분은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워야 정독도 되고 속독도 되면서 응용 문제도 풀리고 그리고 고난도 추론까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교재는 모두 다 이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독해 사고력을 정말 계단식으로 순차적으로 발달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의 목차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학의 이해와 활용에는 두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언어학인데 여기서 지문형 문법 규정, 지문 속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해해야 선지가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문의 형식에서 공문서 같은 것들을 지문으로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색한 부분, 틀린 부분을 고쳐 쓰겠습니다. 잘 고쳤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공문서 바르게 쓰기, 공공언어 바로 쓰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독해로 가서 지문을 요약해서 주제를 도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배치나 배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섞어두고 바른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대로 배열하게끔 하는 것. 이게 주제와 결론 도출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배치 배열도 잘 할 수 있겠죠. 이 배치 배열 같은 경우는 또 수능에서 본 적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시겠지만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추론은 긍정 발문과 부정 발문으로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이 긍정 발문의 대응 방식과 부정 발문의 대응 방식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도 제가 여러분들 납득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추론의 문맥, 빈칸 사례, 자, 의사소통의 화법과 작문, 그리고 논리와 비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10강에서 얘네들을 싹 여러분 정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아, 공무원 국어는 이게 다구나. 범위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생겨먹었네 라는 걸 아신 뒤에 코어로 넘어가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 우리 첫 번째 단원 국어학의 이해와 활용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